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122회 3교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뭐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있고 참 아무튼 요즘은 이제 그 집중 강우가 굉장히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도 휴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마음을 잡는 그런 입장에서 3교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전에도 드렸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정확한 답이 아닐지라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그 해저드와 리스크에 대해서 비교해 보라고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기존에 뭐 어디 어떤 그 면접 그 마무리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자료 중에 이제 해저드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그 면접 자료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해저드라는 건 뭐냐? 건설 현장에 이제 그 어떤 목적물이 있잖아요. 공사 목적물과 이제 주변 건축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위해 위험과 이에 대한 그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물 고유의 위험 요인으로 회피할 수는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그런 요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감이 가능하다. 어떤 위험에 대한 저감이 가능하다. 그렇고요. 리스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위험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고 발생 빈도, 어, LI로 표현하는 likelihood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 어떤 빈도하고 강도, 강도가 이제 severity잖아요. severity. 이런 심각성, 빈도하고 이런 것들, 빈도와 강도를 심각성을 말하는 게 이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산안법 36조의 조항이 있잖아요. 산안법. 요거는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실 때 이런 것도 같이 36조 조항에 있다. 조항에 이제 이런 위험성 평가가 있다. 위험성 평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는 이제 플로우 차트 내용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추정을 하는 거죠. 위험성 추정. 그다음에 또 이제 위험성 결정을 하고 사실 이제 어떤 대책 수립이 있고 어떤 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기록 같은 경우 뭐 보존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뭐 이렇게 해서 사전성 파악, 사전 위험 요인을 항목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하고 결정하고 대책 수립 실행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이다. 정량적. 정량적인 부분은 이제 측정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또 대책 수립 및 시행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위험성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해저드는 똑같은 뭐 골프에서도 나오잖아요. 해저드. 물에 대한 어떤 해저드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제 어떤 얘는 이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저감이 가능하고 얘는 어떤 빈도와 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해서 그 방안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위험 감소 대책이 뭐냐? 네, 하이어러키라는 그런 제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계급, 지배층, 체계라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는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과 플로우 차트도 같이 적어주시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MR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시면 또 좋으실 거예요. 이제 RMR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작업 강도잖아요. 작업 강도에 따른 뭐 에너지 소비량인데, 뭐가 있습니까? RMR이 이제 그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시 대사량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적어주면서 RMR과 시간관계 그래프가 있잖아요. RMR과 시간관계 그래프에서 어떤 이제 작업이 이제 0에서 2에서 존재하고 2에서 4, 뭐 4에서 7, 7 이상 뭐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RMR과 시간 어떤 그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RMR이 여기 있다, 여기는 시간이다. 그러면 RMR이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RMR이 이제 어떤 자극 강도가 크면 시간이 단시간이 필요하고, RMR이 또 강도가 작으면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RMR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줘. 왜냐면 이제 어떤 피곤함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충분한 휴식이 없을 때, 이렇게 어떤 부주의한 행동,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이제 부주의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부주의한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휴식들이 필요하다. 이 RMR에 대한 것도 이제 시간관계 그래프도 이제 중요하게 이 문제에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빈도율하고 시간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시, 12시, 여기가 이제 3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 빈도율, 시간, 작업 시간이겠죠. 그러면 이제 10시하고 3시가 가장 이제 어떤 피곤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재발생 빈도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터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이런 위험 감소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러면 TBM, 위험 예지 훈련이잖아요. 위험 예지 훈련 TBM도 하고 안전순찰도 하고, 그럼 정리정돈도 가까이 잘 해야 되겠고, 동작경제 서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업량 제약의 원칙, 뭐 어떤 작업 표준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작업량 절약 원칙, 뭐 동작 개선 원칙, 동작 개선 절약 원칙, 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동작 활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적어주면 또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좋게 퍼펙트에 가깝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짜집기는 이제 빈도 강도를 적어 놓은 거고요. 종합제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뭐 SR, 응? 빈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FSI 지수, 종합제의 지수는 뭐냐? 이제 SRFR 있잖아요. SRFR.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심각성, 시비러러티,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퀀시잖아요. 이건 빈도와 요건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제 종합 재해지수를 적어주시고, 환산제율이 이제 사망만인율로 바뀌었잖아요. 사망만인율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적어주시면은 아마
어떤 위험 감소 대책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 하나의 그런 지식을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TBM도 그 안전순찰, 뭐 안전활동을 하고 뭐 조직 체계를 갖고 방어시설을 체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어시설을 갖고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엠 대책이나 그다음에 3위 대책, 교관기, 교육, 관리, 기술적 대책 이런 것들 뭐 구조검토서 3D로 해서 구조검토서를 갖고 있는달지 검토를 한달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안전교육, MSDS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쭉 적어주시고 이제 3.5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3페이지 하고 이제 반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맞춰서 해서 이제 결론까지 딱 해서 결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딱 적어주시면 이제 뭐 25점 중에 뭐 제가 봐서는 뭐 18점에서 20점 사이 맞으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5점 이상 맞으면 괜찮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8점, 20점 사이 맞으면 뭐 훌륭한 거죠. 뭐. 네, 그렇게 해서 1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은 마무리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호샤 18000이라고 이제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인 호샤 18000이라고 코샤 MS를 비교하고 새로 추가된 코샤 MS 인증 기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20회, 120회에 이제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에 이제 찾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동영상 이제 276번이 있어요. 안전기술사의 유튜브에.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여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키시면 소리가 이제 클 수 있으니까 좀 작게 해주세요. 봄에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이제 시골 풍경에 바로 여기로 들어가고 교시 있습니다. 여기 문제 들어가서 2번입니다. 이제 코샤 18001이 뭐냐? 그래서 그 문제 3교시 2번 문제가 뭐였냐면 건설업 코샤 MS 관련해서 종합 건설업체 본사 분야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인증 항목 중 리더십과 의지 표명,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항목의 인증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코샤 MS는 이제 안전보행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코샤 18001에서 이제 ISO 45001을 반영하고자 국제 표준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전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사망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1기준 인증 취소 요건을 사망 만인일로 변경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환 모식도를 뭐 이게 모식도라고 하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코샤 18001 인증사업장은 이제 코샤 MS 인증사업장, 코샤 18001 심사원분은 이제 심사원으로 인증하고 코샤 18001 심사원 양성교육 이수자는 코샤 MS 심사원 시험 응시 가능으로 이렇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제 변경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코샤와 MS 관련해서 본사 분야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인증 항목진 리더십과 의지 표명 인증 기준. 굉장히 근데 길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책임과 책무, 어떤 전략적 방향과 조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물적 인적 제공, 및 인원 지위, 의사소통, 결과 달성 노력, 지속적 개선 보장 촉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기는 거죠. 넘기면 다음 장에 이제 어떤 조직 문화 개발, 실행 촉진,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 보호, 근로자 참여 및 협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증거는 뭐냐? 최고 경영자 근로자 인터뷰, 경영 검토, 책임과 권한, 물적 인적 파악, 이행 조치, 조치 기록, 의사소통 기록, 방침 목표 성과 평가 조치, 전략 계획, 실행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인증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안전보건 성과, 해당 연도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 계획 이행 현황,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정기적인 성과, 측정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 내부 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적어주려면 이제 빠삭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하는 플로우차트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주시고 그 중대성하고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걸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이제 표시해 주시고 어떤 리더십 의지 표명, 근로자 참여, 협의 항목들이 있다. 인증 기준이. 그래서 이제 책임과 권한이나 경영 검토, 위험성 평가, 내부 심사, 조치 기록, 의사소통, 안전보건 성과, 안전보건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좀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시죠. 문제 3번. 문제 3번은 뭐냐? 케이슨 공법의 종류 및 안전시공 대책이에요. 케이슨 공법. 케이슨 공법이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교량이나 교량 공사할 때 이제 어떤 기초 부분 케이슨 잠암 공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잠암 공법. 이제 요게 이제 그 40m까지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40m. 그래서 이제 저기 4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케이슨병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슨병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류마틱 케이슨. 그 다음에 오픈 케이슨. 이제 우물통 기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박스 케이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그 문헌 한번 보실게요. 이제 케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찾아놓은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한글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케이슨이 이제 지지 바닥판에 대한 이제 부등침을 방지하면서 지하에 넣었던 어떤 건축물을 지상에서 만들어서 건축물의 하부를 굴착해서 이제 침하시키면서 어떤 예인 운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침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에 지상공사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픈 케이스 방법이고 류마틱 케이스 방법은 이제 물이 있는 그런 어떤 집안 있잖아요. 집안을 굴착할 경우에 압축 공기를 이제 작업실에 보내요. 그래서 그 압축 공기에서 뭐 어떤 그 지하수가 이제 들어온달지 아니면 휘빙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침하 방법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깊은 곳까지 이렇게 이제 잠수해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케이스병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그 작업대에 있어서 이제 추락에 대한 실족 위험들도 있고 추락의 위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 부족하거나 어떤 공기 압축에 대한 부분들, 협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리고 뭐 장비들이 이제 크레인이 전도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누전 이렇게 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이제 발파도 필요한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비산이 되는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책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충돌하거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슨 공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4번. 다시 메인으로 오시면 이제
건축 공사 시 연속 거푸집이죠. 연속 거푸집. 연속 거푸집은 이제 수직으로 슬립폼이 있고 슬라이딩 폼도 있잖아요. 슬라이딩 폼이라도 하고 수평으로는 이제 트래블링 폼이 있고 이제 고소 작업이나 추락, 낙하, 비례, 수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잭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 하중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어떤 그 거푸집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연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거푸집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면서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립폼, 슬라이딩 폼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하게 수직으로 이제 거푸집을 해서 타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폼은 이제 수평적인 그 타설 연속 타설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대를 착용하는 이제 추락에 대한 낙하 비리 어떤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제 펌퍼빌리티에서 이제 앞선관을 그 하지 않습니까? 앞선관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파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선관이 앞선관에 대한 어떤 파손 대책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막힘 현상 이런 것들도 대책 수립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수립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도나 이런 야간 주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도 확보도 필요하고요. 강풍에 대한 부분도 이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작업 중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승량공에 대해서는 이제 2, 3교대 이제 그런 교대를 할 수 있게 이제 준비된 그런 승용공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5번 내용들이 뭐 그 제가 이제 뭐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5번 5번은 뭡니까? 이제 차량 건설 기계잖아요. 차량계 건설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제가 그 차량용 건설 기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56번 이제 면 56번이 이제 제가 이제 면접 자료 중에 있어요. 56번이 그래서 이제 면 56번인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자료는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거라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산업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이제 196조 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작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38조 1항에 해당됩니다. 작업계획서 38조 1항이요. 38조 1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건설 기계 종류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도저형 건설 기계, 불도저, 뭐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모터 그레이더, 로더 이런 것도 있겠죠.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크레이퍼. 한글로 쓰겠습니다.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있고, 클람쉘, 드래그라인, 굴삭기는 이제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 이런 것도 있고요. 천공용 건설기계, 이제 어스드릴,
어쏘가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등이 있고, 집안 안밀 치마용 건설 기계는 이제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머신, 페이퍼 드레인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 다짐용, 집안 안밀용, 집안 다짐용, 안밀용, 집안 다짐용 이런 건설 기계가 있죠. 그래서 건설 집안 안밀용 같은 경우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뭐 팩 드레인 이런 게 있고요. 집안 다짐용 같은 경우 타이어 롤러, 마케덤 롤러, 텐덤 롤러, 그리고 준설용 건설 기계, 준설용 건설 기계가 콘크리트 펌프카도 있죠, 펌프카. 그다음에 레미콘 뭐 믹서 트럭, 덤프 트럭 이런 게 있고요. 도로 포장용 피니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용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차량의 건설 기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어떻게 작업 계획서에 대한 포함 내용이 있잖아요. 포함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건설 기계 종류 및 성능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 이제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종류 및 성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행 경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작업 방법, 이런 게 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유형 뭐 연약 지방 같은 경우는 접지압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면 QC, 어떤 그런 그 접지압 전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 대책이 또 있어야 되겠죠. 전도 대책. 이 접지압 QC로 알아내지. 콘지수.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습지불도저나 이런 것들은 이제 1에서 3 QC가, 그러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2 이상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스틸 플레이트 같은 어떤 강성판을 대줘가지고 접지압을 좀 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 유형에는 전도, 어떤 또 어떤 그 협착, 뭐 그다음에 뭐 충돌도 있겠죠. 협착, 충돌 이런 부분은 이제 신호수 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신호수 배치 잘 해야, 충돌하지 않게 그 신호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체계. 그 다음에 뭐 차량계 이제 건설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공가 방지 장치랄지 브레이크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상 정지 장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재유형에 대한 이제 뭐 그 비례, 낙하 비례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낙하 비례, 와이어 파단, 뭐 와이어 파단에 의한 낙하 비례. 그래서 폐기 기준 준수, 뭐 이렇게 수직도에 대한 낙하 비례 이런 거도 있고, 이제 어떤 그 장비에 있어서 이제 수직도나 평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행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러한 그 제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안전대책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급방지 장치나 뭐 전도에 대한 그런 접지압이 충분해야 된다. 뭐 집안 계량도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집안 계량 때에 따라서는 뭐
작업 통로 확보, 통로 확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그 6번 가겠습니다. 6번 이렇게 하고 5번을 마치고요. 뭐 혹시나 이제 더 다른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도시철도 공사잖아요. 도시철도 뭐 지하철이나 뭐 개착 정거장이네요. 개착 정거장. 밀착 공사. 항상 뭐 이게 철도 쪽이면 이제 집안이 연약화되고 막 그 사면이 이렇게 강국 수압이 올라가고 막 하다 보면 요즘도 비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많이 나잖아요. 산사태나 산비탈 낙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일 거예요. 낙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고 또 이제 집안이 이제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마가 발생하고 싱크홀도 나잖아요. 싱크홀 거대한 싱크홀도 나고 작게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 어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추락하고 낙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고 어떤 낙하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원인은 이제 어떤 그런 거죠. 이제 뭐 그 지하 수위가 이제 지하수면에 이제 강국 수압이 집중 강우로 인해서 요즘 이제 집중 강우 배수가 잘 안 되고 강국 수압이 상승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상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부가 이제 탈락되면서 막 터지거나 어떤 열화에 의해서 뭐 용접이 잘 안 됐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이제 토사가 유실되면서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 집안 진화가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침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익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부분도 있잖아요. 침수, 추락, 낙하.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이런 계측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계측 관리요, 계측 관리.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이 약해지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수가 필요하면 차수에 대한 어떤 그라우팅들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안전하게 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3교시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좀 저 의미 전달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한번 3교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서로 보완해서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찾으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 아무튼 4교시 한번 또 준비해서 키포인트 키워드 쪽으로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알려주시고 더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좀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결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한 주 또 시작 잘 하시고요. 그 물놀이나 이런 거 좀 저기 조심하시고 요즘 아주 집중 강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계곡이나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막 너무 안타까운 비보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엔딩 끝내겠습니다. 뭐 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